뭐라고? 쉿. 어둑한 저녁, 도심의 불빛이 흘러가는 고급 세단의 뒷좌석. 한 여성이 작은 쪽지를 움켜쥔 손을 떨었습니다. 앞좌석의 젊은 운전기사가 백미러 너머로 굳은 눈빛을 던지며 입술 앞에 손가락을 올리는 순간 배신하는 놈은 용서 안 해. 그를 고용했던 남자가 목덜미에 들이대듯 으르렁거리던 그 말이 뇌리를 스치며 되살아났습니다. 손끝이 그 기억을 따라가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뒷차의 헤드라이트가 백미러에 환하게 비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7살 청년 이도현은 오늘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합니다. 한성그룹 사모님의 전담 운전기사로 뽑힌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현은 지난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월세도 2달이나 밀렸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었죠. 냉장고에는 라면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붙은 겁니다. 면접을 보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면접관 3명이 도현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왜 그만뒀습니까?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은 미간을 찌푸렸고 다른 한 명은 뭔가 적더니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현은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받아보니 이상한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업무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만약 어기면 무려 5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밀린 월세를 갚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결국 도현은 펜을 들어 서명을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도현은 새벽부터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잘해보자. 제발. 한성그룹 회장님 댁에 도착한 도현은 그 규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택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원만 해도 축구장만큼 넓었고 한가운데에는 분수대까지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계단과 높은 기둥들이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정원사도 청소하는 사람도 가사도우미들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없이 일만 했습니다.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는 사람도 없었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각자 맡은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현관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데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한 가사도우미였습니다. 박 여사는 도현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순한 눈을 가졌구만. 그런데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선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게 최고야. 알아들었나? 박 여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에는 경고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호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190cm는 되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였고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경호팀장은 도연에게 가방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속 물건을 하나하나 전부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지갑, 핸드폰, 볼펜, 심지어 손수건까지 전부 검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금속 탐지기로 도연의 몸까지 수색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면 그날로 끝이야. 알아들었어? 녹음도 안 돼. 아무것도 찍으면 안 돼. 경호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서연 사모님을 만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서연 사모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일하세요, 도연 씨. 저는 까다롭지 않아요. 안전하게만 운전해 주시면 됩니다. 서연 사모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뭔가 슬픈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모님의 미소 뒤에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러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가 새 기사? 돌아보니 박문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입만 다물면 오래가. 입 여는 순간 끝나. 알아들었나? 회장은 도연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비웃듯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오래 못 가겠지. 벌써 세 번째잖아. 도연은 첫날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운행을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도 잘 지키고 급브레이크도 밟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서연 사모님이 백미러 너머로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곧 폭풍이 올 거예요. 도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볼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이라 백미러로만 사모님을 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조심하세요. 서연 사모님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본사 주차장에 서연 사모님을 내려드린 후 도연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과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분 무효화 절차는 어떻게 됐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준비 완료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분 무효화? 정신과 진단서? 회의가 끝나고 저녁 무렵 도연은 차량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도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아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검은색 장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도청 장치였습니다. 누가 차 안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의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뭐 했어? 회장이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점검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 안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차 만지지 마.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뭔가 완전히 이상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핸드폰 배터리도 이상하게 빨리 닳았습니다. 아침에 완충했는데 벌써 50%밖에 안 남았습니다. 설마 내 핸드폰도 해킹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멀리 숙소 앞 길가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불을 끈 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앉아서 도연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 기사 신원 조회 완료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24시간 감시 붙여. 놓치지 마. 도연의 첫날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회장이 목을 조르며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입 다물라고. 도연은 숨이 막혀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출근하는 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뒷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좌회전하면 그 차도 좌회전했고 우회전하면 그 차도 우회전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서서 뒤를 확인해 보니 다른 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도연은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회장 집무실이 있는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무실 문틈 사이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회장과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쓸모없어. 지분만 깔끔하게 넘기면 돼.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의사 1명 섭외했고요. 좋아. 이번 이사회에서 완전히 끝장내자.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아. 도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병원? 서연 사모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려는 계획이란 말입니까?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복도 벽에 붙어서 문틈 가까이 핸드폰을 가져다 댔습니다. 유 원장도 이미 조작했어. 변호사들 전부 우리 편이야. 돈만 주면 뭐든 하더라고. 서연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까지 녹음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천장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CCTV였습니다. 도연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녹음하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도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는 척하며 녹음을 멈췄습니다. 약 3분 40초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CCTV에 찍혔나? 어쩌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회장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계단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또 CCTV에 찍힐 것 같았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오후 2시 서연 사모님을 모시고
운행을 나갔습니다. 사모님이 차에 타시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해 보였고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차를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서연 사모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 회장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특별히 말씀하신 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핸들 잡은 손 보세요. 도연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정말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뭔가 큰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남편이 뭘 꾸미고 있다는 거.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타이어에서 쾅 소리가 났습니다. 펑크가 난 겁니다. 도연은 천천히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못이 박혀 있긴 한데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못을 밟으면 타이어 바닥에 수직으로 박히는데 이건 비스듬하게 옆에서 밀어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박아둔 것 같아요. 도연이 말하자 서연 사모님도 차에서 내려 확인했습니다. 사모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릴 세우고 싶었나 보네요. 아니면 겁을 주려고 했거나. 도연은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견인차가 오려면 30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SD카드를 빼서 자기 핸드폰으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틀 전 녹화 파일에서 회장의 목소리를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준비 다 됐어? 좋아. 다음 주면 끝이야. 서연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회장은 서연 사모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보안팀장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차에서 내려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타이어 펑크 났다며? 네, 갑자기 펑크가 나서 내가 확인 좀 해볼게. 보안팀장은 트렁크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차 안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뒷좌석, 앞좌석, 심지어 조수석 서랍까지 전부 열어봤습니다. 블랙박스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점검할게요. 괜찮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보안팀장은 도연을 한참 쳐다보더니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기사,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쓸데없는 호기심은 버리는 게 좋아. 알아들었지? 보안팀장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백미러로 계속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견인차가 도착하고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돌려 저택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둑한 저녁이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저택으로 가는 길, 도연은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뒷좌석을 힐끗 보니 서연 사모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도연은 작은 메모지를 접어 뒤로 슬쩍 건넸습니다. 물병을 건네는 척하면서요. 감시받고 계십니다. 조심하세요. 서연 사모님이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하며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백미러 너머로 사모님을 바라보며 입술 앞에 검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쉿하는 제스처였습니다. 굳은 눈빛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뒷차의 헤드라이트가
백미러에 환하게 비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평소처럼 침착하게 내리셨지만 눈빛만큼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숙소에 돌아왔을 때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만 해. 건강하게 오래 일하고 싶으면. 도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내 번호는 어떻게 안 거야? 도연은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서연 사모님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연도 이제 위험해졌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고 협박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직장에서도 부당한 일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만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저번처럼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속수무책 없이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파일명도 아무도 모를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세금 서류라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다가 나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서연 사모님의 지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 눈빛을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도연의 이틀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저택에 도착하자 박 여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도연의 팔을 잡고 창고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어제 사모님께 뭐 드렸지? 쪽지 말이야. 도연은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들킨 걸까요? 박 여사는 도연의 놀란 표정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나는 사모님 편이야. 50년을 모셨어. 그분이 아기 때부터 봤다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내 딸 같은 분이야.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나도 알아. 우리 아가씨한테 못되게 굴려는 거지.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멀쩡한 분인데. 박 여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자네 사모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나는 늙어서 힘이 없어. 하지만 자네는 젊고 똑똑해 보여.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요. 박 여사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말랐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하지만 조심해. 여긴 눈과 귀가 많아. 정원사도 청소하는 사람도 다 회장님 편이야. 믿을 사람은 나하고 자네밖에 없어. 오전 운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 사모님이 차에 타시면서 평소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도연 씨, 오늘은 한강공원으로 가요. 평소 안 가던 곳으로요. 사람 없는 곳이 좋겠어요. 도연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 가던 공원이 아니라 훨씬 더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강변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산책하는 노인 한두 명 뿐이었습니다. 서연 사모님이 차에서 내리더니 말했습니다. 같이 잠깐 걸을까요? 차 안도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둘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서연 사모님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멀리 한강 다리가 보였고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서연 사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는 왜 이 일을 하나요? 젊은 사람이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려고요. 6개월 동안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월세도 밀렸고요.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정직하네요. 거짓말을 안 하는군요. 그래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 사모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준 쪽지 고마웠어요. 용기 내줘서. 제가 회장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연히요. 사모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요. 서연 사모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남편이 변한 지 오래됐거든요. 처음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돈과 권력이 사람을 바꿔놨어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비서실장이랑 얘기하는 거요. 정신병원, 유언장 조작, 지분 빼앗기. 다 녹음했습니다. 서연 사모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당신도 위험해져요. 회장이 알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담갔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서연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는데 이제 함께 싸울 사람이 생겼네요. 서연 사모님은 잠시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박 여사가 핸드폰 하나 줄 거예요. 박 여사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이에요. 절대 추적 안 되니까 그걸로만 연락해요. 지금 쓰는 핸드폰은 다 감청당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요. 도청 장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얘기는 절대 차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입모양으로 하거나 쪽지로 주고받아요. 쪽지는 읽고 나면 바로 찢어서 버리고요. 서연 사모님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숙소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중요한 내용만 종이에 적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날짜와 시간,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작업했습니다. 11월 2일 오후 3시 지분무 효와 계획론의, 11월 5일 오전 10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준비, 11월 7일 오후 2시 유언장 조작 완료 확인, 11월 9일 이사회 날짜 확정. 다음 날 물병을 건네는 척하면서 메모를 서연 사모님께 전달했습니다. 사모님은 가방에 넣었다가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셨습니다. 나오실 때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메모는 즉시 찢어서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오후에 회장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도연, 잠깐 올라와. 도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은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 생활 어때? 힘들진 않아? 사모님이 까다롭진 않으시고? 괜찮습니다. 까다롭지 않으십니다. 사모님이 요즘 어디 가시든 혼자 다니시나? 아니면 누구 만나시거나 그래? 회장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모시고 다닙니다. 특별히 누구 만나시는 건 못 봤습니다.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본 적 있어? 사모님이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신다거나 어디 몰래 가신다거나? 없습니다. 사모님 요즘 기분이 어떤 것 같아? 우울해 보이시거나 그러진 않아? 도연은 최대한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같으십니다. 조용하시고 차분하십니다. 회장은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그리고 사모님한테 정신과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봐.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내가 시키면 해야지. 알았나? 예. 도연은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 여사가 걸레질하는 척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셔. 약 드시는 것도 늘었어. 불안하신 거야. 자네 조심해. 회장님 눈빛이 요즘 정말 이상해.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차량을 점검하러 갔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에 작은 X 표시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수 마커로 그은 것 같았습니다. 감시 대상 표시였습니다.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 기사 한 명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식당 구석자리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조심해. 사모님 전담 기사가 벌써 3명이나 바뀌었어. 다 한 달도 못 채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첫 번째 기사는 갑자기 교통사고 났어. 트럭이 들이받았는데 운전기사만 죽었어. 이상하지? 두 번째는 횡령 누명 쓰고 경찰서 갔어. 지금 감옥이야. 세 번째는 그냥 실종됐어. 출근했다가 그냥 안 돌아왔어.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들 입 다물고 떠났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도 조심해. 이상한 낌새 보이면 그냥 도망쳐. 저녁에 선불폰으로 서연 사모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젠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 둘 다. 회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됐어요. 그날 밤 도연이 숙소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 잠금 장치가 살짝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각도가 달랐습니다. 책상 서랍도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닫아두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누가 들어왔다. 급히 매트리스 밑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USB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USB를 꺼내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 다시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세단이 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서연 사모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 측의 감시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보안 팀원들이 도연을 세웠습니다. 가방 검사 좀 할게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모든 직원 대상이에요. 보안 팀원은 도연의 가방을 열어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도시락통, 물병, 수건, 심지어 비상약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USB는 차량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가 매일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니 자기 사물함 앞에 동료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형, 아까 보안팀이 형 휴대폰 만지던데요.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겉으로는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뒤진 건 틀림없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파일은 전부 선불폰에만 저장해뒀습니다. 차량을 정기 점검하던 중 도연은 또 다른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차 밑에 새로운 GPS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존 것 말고 추가로 하나 더 달려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려는 겁니다. 도연은 일부러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떼어내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회장이 서연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이사회 있잖아. 당신은 참석 안 해도 돼. 왜요? 제 권리인데요. 서연 사모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건강 걱정돼서 그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쉬는 게 좋겠어. 건강은 제가 알아서 챙겨요. 이사회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식사가 끝나고 서연 사모님이 선불폰으로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10시, 지하 4층 창고. 밤 10시, 도연은 계단으로 조용히 지하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어서 못 탔습니다. 지하 4층은 오래된 서류를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불빛도 어두웠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선반 사이로 서연 사모님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괜찮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USB 3개를 꺼냈습니다. 백업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모은 증거 전부입니다. 녹음 파일, 블랙박스 영상, 회장님 대화 내용. 서연 사모님이 USB를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반대편 출구로 사라졌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걸레와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이 시간에? 청소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화장실 찾다가. 화장실은 2층에 있어요. 여긴 창고예요. 청소 직원은 계속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회장과 서연 사모님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이 서연 사모님 귓가에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 생각 다 알고 있어. 뭘 준비하든 소용없어. 서연 사모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사모님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모님이 최근 2주 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7번 방문했습니다. 뭘 준비하나 보군. 계속 감시해. 그리고 새 기사 이도현 얘가 사모님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밌네. 계속 지켜봐. 뭘 하는지. 저녁 무렵 보안팀장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내일 오전에 차량 정기 점검 받아야 해요. 정비소로 가세요. 무슨 점검인가요? 블랙박스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새 걸로 교체할 거예요. 도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블랙박스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급히 저택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새 SD카드로 바꿔 끼웠습니다. 중요한 파일은 이미 USB에 백업해뒀지만 혹시 모를 증거가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원본 SD카드는 봉투에 넣어 옷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여사에게서 선불폰 문자가 왔습니다. 자네 조심해. 오늘 회장님이 사모님한테 손님 온다고 했어. 정신과 의사래. 진단서 만들려는 것 같아.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녁 늦게 서연 사모님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더 조심하세요. 회장이 정신과 의사를 집으로 불렀어요. 저를 진단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연 사모님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몰아내려는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세단이 이번엔 2대였습니다. 감시가 2배로 늘었습니다. 도연도 서연 사모님도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USB 백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USB 5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을 5개에 똑같이 복사했습니다. 녹음 파일, 블랙박스 영상, 회장의 대화 내용, 전부 다요. 그리고 각각 다른 곳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USB는 차량 조수석 에어백 커버 뒤에 숨겼습니다. 커버를 조심스럽게 열고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숙소 화장실 환풍구 안쪽에 넣었습니다. 의자를 올라가서 나사를 풀고 숨겼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 사물함 이중 바닥에 넣었습니다. 바닥을 들어 올리니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USB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건 박 여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저택 뒷마당 빨랫줄 근처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사님, 이거 맡아주실 수 있나요? 도연이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는 USB를 보더니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게 사모님 지킬 수 있는 거지?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박 여사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 목숨 걸고 지킬게.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숨겨둘게. 박 여사는 USB를 앞치마 깊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님 뵌지가 30년이야. 사람이 이럴 줄이야. 회장님이 원래는 괜찮은 분이었어. 그런데 권력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만. 박 여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선배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조심해. 회장님이 너한테 미행 붙였어. 내가 보안팀 후배한테 들었어. 미행이요? 응. 24시간 감시야. 내가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 보고 올라가. 도연의 목덜미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너 전임자들 얘기 들었어? 교통사고, 횡령, 실종. 그 얘기요? 응. 근데 말이야, 첫 번째 기사는 원래 운전 10년 경력자였어. 사고 한 번 안 낸 사람이 갑자기 트럭이랑 부딪혔대. 이상하지? 두 번째는 회사 돈 훔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횡령범이 됐어. 세 번째는
출근했다가 그냥 증발했어. 가족들도 못 찾았대.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다들 사모님 전담 기사였어. 뭔가 알았거나 봤겠지. 그래서 당한 거야. 너도 조심해. 진짜로. 그날 저녁 서연 사모님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선불폰으로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9시 정원 구석 정자. 밤 9시 도연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자에 서연 사모님이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거. 서연 사모님은 두꺼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원본 사본이에요. 겨우 구했어요. 도연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예요. 도연은 차 안에서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읽었습니다. 한성그룹 지분 51%를 딸 한서연에게 상속한다. 경영권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날짜는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은 내용이 달랐습니다. 지분이 30%로 줄어 있었고 경영권 위임 문구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날짜였습니다. 현재 유언장은 2021년 3월에 공증됐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사모님 아버지는 2021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후에 공증된 유언장이란 말입니까? 이건 완전히 조작이네요. 도연은 즉시 사진을 찍어 USB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정비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점검하는 동안 기사님은 밖에서 대기하세요. 보안팀장과 정비공이 차를 들여다봤습니다. 블랙박스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SD카드를 바꿔치기에 뒀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회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 좀 태워줘. 본사까지. 도연은 긴장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계속 도연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사모님 어때? 이상한 행동 없어? 평소와 같으십니다. 정말?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한데. 밤에도 잠 못 주무시고 누구한테 전화도 많이 하시고.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괜찮으십니다. 회장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기사 생활 힘들지? 월급이 적잖아. 올려줄까? 2배로? 지금도 감사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옮겨줄까? 본사 운영팀이라든가. 도연은 회장이 무슨 의도인지 알았습니다. 회유하려는 겁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거죠.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충성심 있는 직원은 내가 아껴주거든. 하지만 배신하는 놈은 용서 안 해. 본사에 도착하자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떠나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어느 편에 서는 게 이득일지. 그날 밤 서연 사모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젠 결단의 날이에요. 다음 주 이사회가 마지막 기회예요. 실패하면 전 정말 정신병원 가게 될 거고 도연 씨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도연은 5번째 USB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때 선불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번호 표시가 안 됐습니다. 여보세요? 이도연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가족 주소, 우리 다 알아요. 부산 사시죠? 어머니, 여동생. 도연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통장 번호만 주세요. 누구세요?
궁금하면 안 되죠. 그냥 조용히 일만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 식사 자리에서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이 서연 사모님 앞에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하네. 서연 사모님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였습니다.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증 우울증, 망상 장애, 불안신경증. 이게 뭐예요? 당신 진단서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진단하셨어. 전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요. 회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명해봐. 의사 사인도 있고 병원 도장도 찍혀 있는데. 서연 사모님은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조작이죠. 이건 위조예요. 위조? 그럼 법원에 가서 증명해봐. 할 수 있으면. 회장은 냉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 사모님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여사가 밖에서 노크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사님. 잠깐만요. 서연 사모님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셔. 끝까지 싸워야 해. 그날 밤 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릴 본사 회의실을 미리 가보기로 한 겁니다. 밤 11시 본사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내일 사모님 차량 주차 위치를 미리 확인하러 왔어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워했지만 출입증을 확인하고 들여보냈습니다. 도연은 20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유리문이라 안이 보였습니다. 회의실 구조를 자세히 봤습니다. CCTV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앞쪽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발표할 때 쓰는 화면이었습니다. 스크린 옆에 컴퓨터가 있었고 USB 포트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의실 배치도, 좌석 위치, 스크린 위치, 전부 다요. 그리고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도연은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회장은 맨 앞 중앙, 서연 사모님은 왼쪽. 내가 USB 꽂을 수 있는 타이밍은 발표 시작하고 5분 후 회장이 다음 슬라이드 넘길 때 도연은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어안, 비안, 시안. 만약 보안 검색에 걸리면 박 여사가 대신 USB를 반입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중 제지당하면 서연 사모님이 시간을 끌기로 했습니다. 둘 다 실패하면 외부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 사모님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한성그룹과 관계없는 외부 로펌이었습니다. 위조된 진단서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연 사모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요. 도청 지시, 유원장 조작, 강제 입원 계획이 전부 녹음되어 있어요. 변호사들이 놀라며 서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형사고소감입니다. 사문서 위조, 불법 도청, 횡령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보안팀장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이도현 기사님, 이사회 당일에는 본사 출입이 금지됩니다. 예, 왜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사모님 차량은 다른 직원이 운행할 겁니다. 도연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도연을 막으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비상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경비원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이거 걸리면 나도 잘려. 진짜로.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원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A씨, 자네 눈빛이 간절하니. 그래, 도와줄게. 대신 딱 한 번만이야. 감사합니다. 경비원은 출입증을 몰래 복사해줬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11시부터 11시 15분까지만 유효해. 그 시간에 비상계단으로 와. 내가 CCTV 각도 살짝 돌려놓을게. 그 사이에 들어가.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그날 밤 서연 사모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 씨, 이제 모든 걸 걸겠어요. 실패하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그래도 후회 없어요. 제대로 싸워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도연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 한 번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 해본 적 없었어요. 이번 일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사모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USB 5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나는 몸에 지니고 하나는 구두 깔창 속에 넣고 하나는 박 여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사모님도 방에 불을 켜놓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힘을 주세요. 밤 11시 서연 사모님 핸드폰에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이사회 나오지 마. 당신 망신만 당해.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거야. 서연 사모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봐요, 여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돼. 옷주름을 펴고 USB가 구두 깔창 속에 잘 숨겨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허리춤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선불폰을 보니 서연 사모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파이팅! 단 3글자였지만 힘이 났습니다. 저택에서는 서연 사모님이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완벽하게 손질하고 메이크업도 했습니다. 박 여사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따라 정말 아름다우세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꼭 이기실 거예요. 박 여사는 부엌으로 가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오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가씨 좀 지켜주세요. 아침 8시 도연이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회장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이도현 씨 회장님이 급히 찾으십니다. 도연은 회장 서재로 끌려갔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앉아 차갑게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표 양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잦은 사퇴해.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이 사표를 도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지금 당장.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알고 뭘 하는지 다 알아. 오늘 이사회 끝나면 넌 경찰서 갈 거야. 도청, 회사 기밀 유출, 다 증거 있어.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두고 봐야죠. 회장이 책상을 탕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나가, 당장 나가. 도연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0시 서연 사모님이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도연이 아니라 다른 기사가 했습니다. 도연은 저택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지킬게요. 아버지 회사를. 본사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회장 측에서 미리 불러놓은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정신과 치료 받으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경영 능력 의심 받으시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서연 사모님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보안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가방 검사를 해야 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제 가방을 검사합니까? 이사회 보안 규정입니다. 모든 참석자가 대상입니다. 서연 사모님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서류, 핸드폰, 화장품만 있었습니다. USB 같은 건 없었습니다. 보안팀은 실망한 표정으로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은 본사 뒷문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0분. 경비원 형이 말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사한 출입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왔습니다. 통과였습니다. CCTV는 경비원 형이 약속대로 각도를 돌려놓았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층까지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연 사모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서연 사모님도 회의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도연은 작은 쪽지를 꺼내 사모님 손에 슬쩍 쥐어줬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준비됐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눈빛으로 파이팅을 전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용 출입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조명 담당 직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연은 검은 조끼를 입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마치 기술팀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주주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5명의 주주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부분 회장 편이었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소수였습니다. 한올로 주주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고인의 딸을 이렇게 몰아내는 게... 하지만 옆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회사를 키웠잖아. 실적도 좋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진단서, 주주동의, 언론 플레이 다 준비 끝났어. 서연은 오늘 이후 아무것도 아니야. 비서실장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서연 사모님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차분하게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왼쪽 끝자리였습니다. 복도에서 회장과 서연 사모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이 서연 사모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당신 인생 끝나. 정신병원 병실 이미 예약했어. 서연 사모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비웃으며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도연은 어둠 속 부스에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USB 포트가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셔츠 등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회장이 발표 시작하고 7분 후 슬라이드 넘어갈 때 슬쩍 꽂는다. 들키면 그땐 어쩔 수 없지.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8분. 2분 후면 시작입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두드려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들이 모두 착석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4회 한성그룹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자리에 앉으며 어둠 속 도연 쪽을 힐끗 봤습니다. 도연도 어둠 속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긴장의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회장이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최근 5년간 우리 회사 실적을 보시죠. 막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CEO로 취임한 후 매출이 30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배가 됐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순이익이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성그룹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자리도 굳건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숫자와 표가 나타났습니다. 신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해외 진출도 성공적이고요. 주주 한 명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영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다른 주주들도 동조했습니다. 회장은 겸손한 척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회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서연 사모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증명사진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사 한서연의 경영 참여 현황입니다. 표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년간 출석률이 60%에 불과합니다. 이사회 10번 중 6번만 참석하셨어요. 안건 발의는 단 한 건도 없고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이사 자격이 있을까요?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서연 사모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더 심각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개인정보라 망설였지만 회사를 위해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병원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한서연 이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서로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뭐라고요? 라고 외쳤습니다. 진단명은 중증 우울증, 피해망상, 불안장애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의 진단서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의사 사인과 병원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도 찍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안경을 꺼내 쓰고 읽었습니다. 환자는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경영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 현재 약물 치료 중이나 증상 호전이 더디며 입원 치료를 강력히 권고함. 한주주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확인하신 겁니까?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남편으로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약도 많이 드세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마치 걱정하는 남편처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연기였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사모님이 혼자 정원을 거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전화 통화를 하던 장면인데 앞뒤 맥락을 다 잘라내고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만 이어붙인 겁니다. 나레이션이 깔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혼잣말을 자주 하십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연 사모님이 식탁에서 손을 떨며 물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편집된 장면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심각하게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정말 심각하네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셨구나. 이런 상태로 회사 일을 하시는 건 위험한데. 서연 사모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규정상 안건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죠. 저에 대한 내용인데 반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앉으세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 자국이 났습니다. 주주들이 계속 웅성거렸습니다. 진단서까지 있으니 사실인가 봐요. 정말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시는 건 회사에도 좋지 않죠? 한 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진단서가 진짜인지 확실합니까? 혹시 착오는 없습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직접 확인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는 정식 진단서입니다.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안합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이사 한서연 해임건. 이사 한서연의 이사직 해임을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치료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장이 준비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신탁관리로 전환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겁니다. 본인도 회사도 모두 안전한 방법입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의견을 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회사 일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회사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찬성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도연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둠 속에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손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이사 한서연 해임건에 대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려고 리모컨을 누르는 그 찰나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USB 포트에 조용히 USB를 꽂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도연에게는 천둥 같았습니다. 파일 자동 실행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초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표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갑자기 스크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회장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기술팀, 여기 문제 있어. 비서실장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부스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진실의 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쓸모없어. 지분만 넘기면 돼.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주주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걸 누가...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됐습니다. 스피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유 원장은 이미 손봤어. 변호사들 전부 우리 편이야. 돈만 주면 뭐든 하더라고. 비서실장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연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까지 생생했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야.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서는 돈으로 해결됐어. 의사 한 명 매수하는 거야 쉽지. 5천만 원에 끝났어. 강제 입원 동의서도 위조해뒀습니다. 언제든 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한 주주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음성이야. 요즘 기술로 다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억양도 말투도 웃음소리까지 회장 본인 그대로였습니다. 세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서연 전화 다 도청해. 차량에도 장치 달았어. 움직임 전부 파악하고 있어. CCTV도 추가로 설치했고 미행도 붙였습니다. 불법 도청과 감시를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주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네 번째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이 서연 사모님에게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빈손으로 나가. 한 푼도 못 가져가. 아니면 정신병자 취급받든지. 선택해. 어느 쪽 수치가 나? 서연 사모님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주들이 분노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고인의 딸을 이렇게. 양심도 없는 사람이군요. 회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장 범인을 찾아. 회장은 보안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보안팀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장 부스로 가. 누가 조작한 거야? 비서실장이 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저 녹음 파일. 진짜입니다. 제 목소리도 들리잖아요. 뭐, 이 새끼가 지금
회장이 비서실장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어요. 인정하세요. 서연 사모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던 손이 이제 안정됐습니다. 목소리도 단단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주가 서연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것이 진실입니다. 회장이 저를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단서는 돈으로 매수한 의사가 위조한 겁니다. 서연 사모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서연 사모님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주 한 명이 다가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2020년 12월에 작성된 유언장이네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직접 쓰신 겁니다. 서류를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도연이 부스에서 카메라를 조정한 겁니다. 한성그룹 지분 51%를 딸 한서연에게 상속한다. 경영권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유언장은 다릅니다. 지분이 30%로 줄어 있고 날짜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주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사후에 조작한 거잖아요. 서연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이 변호사들과 짜고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감정서 내용이 보였습니다. 현재 공증된 유언장의 서명은 고인의 필체가 아님, 위조 가능성 99%. 주주들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한올로 주주가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 회장, 창업주를 이렇게 배신한 겁니까? 고인의 뜻을 짓밟고 딸을 모함하다니. 양심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안건을 변경하겠습니다. 박문석 회장 해임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건 절차 위반이야. 규정에 없어. 긴급동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주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박문석 회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거의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15명 중 14명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이 회사 키웠어. 너희들 다 내가 먹여 살렸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보안팀이 회장을 부축해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회장은 발버둥 쳤습니다. 나, 손 떼. 이건 내 회사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문석 씨 사문서 위조, 불법 도청, 협박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회장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은 수갑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연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뒤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있는 곳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에서 TV로 생중계를 보던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해냈구나. 정말 고생했어. 회의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모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회장 고소하실 건가요? 앞으로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연 사모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후 공식 입장 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도연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주들 모두 서연 사모님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한서연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서연 사모님이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회사를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주주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같은 날 법원에서는 전 회장 박문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불법 도청, 횡령, 협박. 혐의만 해도 6가지였습니다. 석 달 후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징역 7년, 전 재산 몰수 및 피해 배상 명령. 법정에서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재벌 회장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몰락, 탐욕이 부른 비극, 사모님을 지킨 용감한 운전기사, 누구인가. 도연은 신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감하긴. 그냥 옳은 일 했을 뿐인데. 며칠 후 도연은 서연 사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사직서군요. 예상했어요. 서연 사모님은 사직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모님께서 편히 지내셔야죠. 받을 수 없어요, 도연 씨. 서연 사모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비서실 전략지원팀 책임 담당을 맡아주세요.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경력도 없는데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겁니다. 당신은 위험한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서연 사모님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성복지재단에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당신이 실무 총괄을 맡아주길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요? 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게 하고 싶어요. 당신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운전기사였던 분이 팀장이 되셨대요. 사모님 구한 영웅이래요. 진짜 영화 같은 얘기네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팀장님, 이 기획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도연은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선배들에게 배우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 사모님이 도연을 저택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연 씨,
당신 덕분에 아버지 회사를 지켰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끝이었을 거예요. 서연 사모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 도와줘서 고마워요. 사실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가족 협박도 받았고 미행도 당했고 하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 사모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더 이상 사모님과 운전기사가 아니라 신뢰하는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갈 데 없던 저에게 일자리를 주셨잖아요. 저는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이번엔 제가 회사에 보답할 차례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돕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 사모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가요. 저택 부엌에서 박 여사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집안이 편안해졌네. 아가씨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구만. 박 여사는 도연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고마워. 우리 아가씨 지켜줘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여사님. 석 달 후 서울 강남의 한성 청년희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무료 교육 공간이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스터디룸도 있고 상담실도 있었습니다. 현판식 날 서연 사모님과 도연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세 밀리고 일자리 못 구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환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청년 10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운전기사에서 사회공헌 리더로 이도현 팀장의 놀라운 변신. 어느 날 오후 서연 사모님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뭐가 좋을까요, 도연 씨? 교육소의 청소년 지원은 어떨까요? 시골이나 섬 지역 아이들을 위한. 좋아요. 기획안 만들어봐요. 둘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저녁 저택 정원에서 서연 사모님과 도연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요. 저도요, 도연 씨.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담으며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택 위로 해가 지고 따뜻한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였습니다.